JTBC 단독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장제연을 성폭력 관련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15년 술에 취한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라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찾아보니 준강간치사 혐의라고 합니다. 장제연은 당시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었고 피해자는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듬해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던 장제연은 선거 5개월여를 앞두고 선거 관련 프로필 사진 촬영을 했고 그 뒤풀이를 가진 후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장제연이 A씨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확인하고 주변 진술과 증거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A씨 측은 장제연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해유성 문자를 보냈다. 내가 힘들어하자 합의금 조로 2천만 원을 건넸다 라고 알렸습니다. 지역에서 권력이 센 장제연 일가가 무서워 사실을 말하지 못했었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자, 끝으로 그럼에도 오랜 기간 자괴 감가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고소를 결심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장제연 입장이 나왔는데요. 당시 술을 마셨지만 2차 술자리가 끝난 뒤에 집에 돌아갔다. 호텔 간 적 없다.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기사를 다 풀어드려 봤고요. 드디어 여권에서 미투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오늘 원희룡 이름이 기사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전 영상에 전해드렸던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 원희룡 이름이 등장했고 지금 전해드릴 명태균 폰에서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원희룡과 이준석과 인증샷, 코바나 봉투 사진도 발견이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지난달 명태균은 원희룡을 인수위 자리에 본인이 추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렇다면 원희룡은 명태균을 공격을 해야 됨에도 명태균을 공격하지 않고 민주당의 기획 공작이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죠. 한 달간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 본격 원희룡 이름까지 등장했습니다. MBC에 있다가 2023년 7월 7일 세게 치고 나가셨는데 이때부터 혹시 민주당에서 보니까 국감때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지 않을까?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지 그걸 따로 만나. 근데 그걸로 이렇게 정치생명을 걸어버리시면 어떡해요? 그 보니까 그때 이미 알고 계셨던데 그때 땅이 있는 거 같아요. 그거 좀 이상한 놈이다. 네? 놈이라니요 제가. 걔 간다. 네? 이재명이나 민주당 간다. 네? 이재명이나 민주당 간다. 지금 궁금하니까 관심이 있고. 네. 이상한 놈이네. 2023년 7월에 올라온 고발 뉴스의 소추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재명 민주당 간다, 한마디로 골로 간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혹시 이때부터 계엄을 윤석열 정권에서 준비한 게 아닌가, 더구나 원희룡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을까, 자, 이런 생각을 전해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 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스스로 선언해야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승전 이재명만 외치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님 없었으면 어쨌을까요? 이에 노영희 변호사님이 30년 법관의 대담에서 이재명 판결 묻자 거기서 나온 대답이 정답이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꼴이야. 국민이 대통령으로 키워내고 있는 사람을 일개 판사 손끝에 운명을 맡기다니 나라 망할 일 아니야.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국민이 대통령으로 키워내고 있는 사람을 판사가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판결해서 그 사람이 목숨줄을 끊어놔도 되느냐. 국민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거나 그 사람이 정치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못하게 지금 이렇게 막는 것이 맞냐? 근데 그 전제는 당연히 기소가 엉터리라는 뜻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 한 부장판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무리 누구처럼 정통 법관이라 해도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판사 입만 쳐다보면서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거는 정치할 생각은 안 하는 모양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고 관련해가지고 나도 30년을 내리 판사만한 내가 이 사건을 맡았더라면 나는 무죄를 선고할 거 아니면 이 사건은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니 오히려 내가 공소 기각을 하거나 왜 사법부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그런 뜻에서 아니면 스스로 회피하였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실제 정통 법관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거죠. 그럼 믿죠? 네. 예, 제가 변호사 시절에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지지 않고 거의 모든 사건을 거의 이기는 그런 변호사로
유명했습니다. 제 자랑 조금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대표 재판 그동안 쭉 법리적으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의견을 저도 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무조건 무죄 나옵니다. 네, 이쯤에 박수가 네, 그렇지만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서로가 상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3심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3월 26일에 2심 판결이 나면 대법원으로 재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대선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대통령 당선 이후에 대법원 재판이 어떻게 되냐 이게 쟁점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 교과서도 많이 찾아보고 헌법학자들의 견해 다 찾아왔는데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사적으로 내란 외환죄를 범하지 않으면은 소추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석열은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소추돼서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형사상으로 소추되지 않는데 이 소추의 의미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 그리고 그게 소고요. 추는 공소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재판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추는 공소 제기와 재판 진행 두 가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형사상 불소추 특권은 재판도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형사상 재판도 불소추 특권에 포함이 돼서 중단이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진행되던 형사재판이나 재판들은 중단이 되고 임기까지는 그런 사법적인 문제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압도적인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은 3월 26일에 이거는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윤석열의 탄핵 재판의 선고가 언제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3월 7일도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3월 10일에서 3월 15일 사이에 판결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은 3월 14일에 선고가 날지 않을까. 7일보다 일주일 이후죠. 7일에 선고가 나면 좋겠지만 지금 그동안에 이제 평이라든지 지난 대통령들 탄핵 선고를 볼 때에 적어도 2주 이상은 걸렸다. 이런 예를 볼 때에 3월 14일설이 좀 가장 유력하게 보입니다. 물론 이거는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 결정을 했어요. 통상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하면 법률의 경우에는 바로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헌재의 결정은 가장 우선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결정이기 때문에 판결 선고하자마자 바로 효력을 발휘를 하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판결 선고하면 바로 효력을 발휘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상의 경우에는 최상목 대행이 위헌이다 헌재가 결정하면 바로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위헌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들은 마은혁 재판관이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이라 무조건 윤석열의 파면에 동의를 할 거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재판관의 임명을 미루고 윤석열의 탄핵 재판을 미루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원칙에 맞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임명하는 게 원칙이고 헌법의 정신입니다.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재판관이 임명이 되든 임명이 되지 않든 제 개인적 생각은 이미 결심을 했고 변론을 종결했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이 재판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국힘 쪽에서는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걸 반대하고 설령 임명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변론을 재개해서 재판을 더 변론 갱신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서 오래 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꿈깨라. 그럴 일은 없다 말씀드리고요. 결론은 현재 8명의 재판관들이 저는 일치 8대 0으로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거는 대부분 법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이 병력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국회, 선관위를
계엄군이 총을 들고 침탈을 했잖아요. 이거는 법에 정해진 내란 행위이고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는 온 국민이 지켜봤고 증거가 너무나 명확해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개변으로 또 윤석열 측의 변호인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헛소리 그런 것을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바뀔 수는 없어요. 통할 일이 없다. 네, 그래서 무조건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파면! 나올 것입니다.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다음 주쯤 판결이 예상이 되는데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 그것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그것이 또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그것은 저도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면 수시로 비상계엄할 거 아니에요. 계엄이 수시로 일어나는 나라, 그건 후진국이잖아요. 그런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12.3 내란 비상계엄은 전 국민이 지켜봤고 국민 정치 정인입니다. 이것은 심플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수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내란과 관련된 사람들을 일벌백계 하는 거죠. 형사법을 통해서 하는 거고 진상조사를 정확히 해서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저는 명태균 게이트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내란 특검법이 다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나 명태균 특검법 이런 거는 언젠가는 된다.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명태균 특검법은 원래 김건희 특검법 안에 명태균 게이트가 들어있었는데 너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당에서 분리해서 명태균 특검법을 별도로 낸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본회의에 통과가 됐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남아 있는데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본인도 내란과 관련이 돼 있고 거기는 명태균 게이트가 내란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면은 나중에 국회에서 재의결할 때 200석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200석 확보는 오늘 당장 하면은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파면이 된 다음에 하면은 사항은 좀 더 바뀔 수가 있다. 국민의힘 또는 범여권의 대통령 예비 후보 중에 대다수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오세훈, 홍준표 뭐 등등 그 이준석까지도 범여권에 이런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자유로운 사람은 한동훈인 것 같고요. 그럼 한동훈이가 조금 파면이 된 다음에 부상을 하면은 그쪽에 지지하는 국회의원은 200명 안에 들어올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파면이 되고 나면은 아마 상황이 완전히 전환이 될 걸로 봅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윤석열과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그제서야 석고대죄하면서 또 퍼포먼스 할 거예요. 컨절하든가 삼보일배 며칠 하든가 하고 뭐 당명을 바꾼다든가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파면.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좀 시간의 문제지 잘 풀려가리라고 봅니다. 예. 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김건희는 궁금하시죠? 지금 윤석열은 어쨌든 감옥에 있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데 그러면 김건희는 대선 전에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돼서 시행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시기도 그렇고 지금 국힘이 찬성을 하지 않을 가능성 여러 가지 볼 때에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다. 왜냐? 상설특검이라는 거 아시죠? 상설특검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 또 새롭게 김건희 상설특검법 통과시킬 수 있어요. 상설특검법은 그냥 이미 상설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그거는 거부권을 이미 법이 통과가 돼 있기 때문에 행사를 못 합니다. 지금도 최상목도 못 하고요. 그냥 특검을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상목이 특검을 임명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 어쩐다? 바로 특검 검사를 이건 임명하면 됩니다. 이미 특검법이 통과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해당되는 상설 특검을 하나 이슈마다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를 하면 돼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은 얼마든지 상설 특검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하나 나쁜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법의 심판대에 올리고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민주당이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아유.